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가 있은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도 좀 하락 마감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랐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관련된 종목들 하락 마감을 보여준 반면에 오늘은 금융 섹터를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매물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는 조금은 선전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재료 소멸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현대차와 카카오의 배당락이 또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 내일 시장을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 테코너입니다. 타이머 테코너는요, 한정도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다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그리고 내일장은 또 어떻게 기다려봐야 될까요?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비트코인 관련주들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은 매매를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지금 차트의 이제 시장 종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150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락한 종목이 748 종목이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한 종목이 299 종목인데 네. 하락한 종목이 1292 종목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크게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버스 관련된 그리고 풋옵션 관련된 내용 빼고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건 없었다. 다만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는 다르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기관의 매도 행렬이 엄청나게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 기관의 매도가 여기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먼저 판단해서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에 장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하는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실질적으로 종가 베팅 또한 지금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언제든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코스닥도 역시나 847.41 포인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37포인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보셔야 되는 테마 중에 로봇 관련된 테마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반영한 주가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속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한 번 주가의 상승분을 보여줬었지만 내일 시장은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우회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왠지 오전장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상승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2차 전지들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은 어떤 고민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인사동 제이지님의 종목입니다. 제이스코홀딩스고요. 매수가, 평단가가 2,060원입니다.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 회복 가능하신지 궁금하신데 제이스코홀딩스가 오늘 종가가 1,46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냥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스코홀딩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제이스코홀딩스는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어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맞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저점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이스코홀딩스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엮여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저점을 찍은 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차트의 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과거 시점에 다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는 가격 구간들인데 왜 이렇게 선이 많은가? 그만큼 제이스코홀딩스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는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조금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도 진입 관점으로 괜찮은 자리이며 2,060원이시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지금 매수하는 관점에서 익절해야 되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본전 구간에서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동이 완성이 되면 그때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진입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영업이익이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여기에서 더 큰 폭의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올해는 흑자로 전환된다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3,000원 중반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본전에서 정리하지 못하신다면 주가가 다시 재차 내려왔을 때 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실 수 있으니 본전 가격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1,000원 중반대에서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매도 전략 짜주시면서 1,000원대 재진입하실 걸 다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라면 먹는 제이지님의 비츠로테크입니다. 9,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비츠로테크가 오늘 종가가 8,100원이에요.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초전도체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9,200원이시잖아요. 네. 지금 비츠로테크는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보다 네. 전쟁과 관련된 방산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 아무런 내용도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뉴스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초전도체를 엮였다고 해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나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부채비율과 유보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방산주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전 가격 구간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고점을 높여놨으니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때 정리할 것이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엔 본전에서 정리하기보다는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9,900원 이상에서 정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츠로테크는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 7,000원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진입하셔서 수익을 10,000원 단에서 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꽤나 오랫동안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물려 있으신 상황이니까 본전을 조금 넘어서 수익 구간 왔을 때
한 7% 정도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7,000원 아랫단에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신내 어피치님의 종목입니다. 에브리 보시고요. 41,200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손해 중이십니다. 반등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왔습니다. 에브리봇이 2월 23일 최고가, 52주 최고가까지 썼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에브리봇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 자리 조심하라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건 주가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되며 또 한 가지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은 24,8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건 왜? 과거 시점에 저항이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진입하는 건 괜찮을 수 있으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그 가격 구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24,800원에서부터 혹시라도 더 빠져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4,000원 정도씩 비중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4,800원이시니까 28,000원 그리고 16,800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60%까지 늘리신다 하더라도 4만 원 단에서는 탈출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 종목은 3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추가 매수는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24,800원, 28,000원, 그리고 16,800원까지 이 세 가격의 구간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145,50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왔는데 SK하이닉스 오늘 종가는요. 153,800원입니다. 수익권이십니다. 2월 23일 166,900원까지 갔었던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익절 자리가 돌아왔다라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종목 어제도 언급이 나갔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늘 급락한 건 결국 코스피 시장 자체가 급락했으니까 그를 따라서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딱 한 자리 여기를 이탈하면 정리해야 된다는 자리는 145,400원입니다. 아무리 수익 구간에 있다고 하셔도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45,400원과 딱 한 틱 차이가 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145,4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본전 정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제 예상에는 물론 에코프로도 140만 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7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13만 원 초반대, 13만 원 아랫단에서는 진입하기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번에 지금 당장 수익을 내시고 나오신 다음에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과 네. 혹여나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은 145,400원을 이탈할 때 그때 익절하셔도 손절하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또 큰 종목 하나 왔습니다. LNF고요. 23만 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입니다. 향후 전망 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LNF 167,400원에 오늘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반도체가 더 잘 갈 거다라는 얘기와는 다르게 또 2차 전지들도
나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말씀해 주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세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왠지 네. 20만 원에서 많이 가야 21만 원 정도가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3만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지금 17만 원 아랫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시지 않으면 탈출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탈출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본전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옳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LNF의 주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따라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탄력을 받을 때 올라가는 상승분이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20만 원 넘어간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리파인입니다. 9,800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리파인이 오늘 종가는요. 9,0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파인 대출 관련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공시들은? 리파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은 토르기법이 포착이 돼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시세는 나왔습니다. 나오고 지수와 함께 주가가 빠질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이거죠.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도 역시나 저점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토르 신호가 포착된 자리에서 또 한번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자, 그 가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8,420원이에요. 그런데 8,420원을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판단해야 되는 건 손절이 아니라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더 실어볼 것인가라는 것이죠. 비중을 실어볼 수 있는 가격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7,400원 아랫단에서 7,370원이라고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나옵니다만 7,400원 아랫단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겠지만 탈출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리파인의 주가가 단기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할 가능성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420원 단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의 가격이 되는 11,380원을 넘어서면서 무엇이 되느냐?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이 완성되며 리파인의 주가가 다시 한번 과거의 고점 가격 구간이 되는 상단까지 얼마? 14,800원, 15,000원 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15,000원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HB솔루션입니다. 4,590원 매수가시고요. 2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HB솔루션 오늘 종가는 3,94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월 23일에는 8,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차트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은 탈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HB솔루션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됐죠. 반토막 정도 났는데 영업이익도 그만큼 많이 내려왔으니 네. 이 종목은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HB솔루션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4,590원이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더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와야 됩니다. 왜? 추가 매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면 본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켜 보겠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3,500원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 정도 손실폭에서 마이너스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3,500원보다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유하시는 상태로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HB솔루션은 OLED, LED, LCD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til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마지막 종목 HB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4,590원, 25%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닌 것 같지만 전고점을 대비를 해본다면 조금 아쉬운, 언제 들어가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고점까지는 좀 보기 힘든 종목일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1월 달에 그리고 작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거, 매년 연초가 되면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쵸.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행사장에서 돋보이는, 그죠? 그러면 HB솔루션의 주가가 언제 올라갔냐?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네요. 네. 그래서 HB솔루션의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 매도 시점은 내년으로 또 한 번 기한을 늘려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시작되려고 하는 초입 부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결국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1월 달이 오기 이전에 2, 3개월 전부터 저점이다 판단되는 자리에서 매집을 하면 언제든지 CS20, 이제는 2025겠죠. 그쵸? CS2025가 열릴 때 거기에서 나오는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LCD, LED, OLED 관련주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니 그때를 재료 소멸과 매도 시점으로 잡는다. 그래서 HB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투명 TV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또 투명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나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주기만 한다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고점 부근까지 바라보신다면 8,000원 구간까지 갖고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년으로 좀 시점을 늦춰봐야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가 4,500원대이신 걸 본다면 거의 2월 달에 한번 도달했던 구간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이 구간에서는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더 욕심을 부려도 되는 쪽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안 됩니다. 8,000원 안 됩니다. 6,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아요. 진짜 많이 올라간다 했을 때 6,000원이면 HB솔루션은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라운드픽에 6,000원이니까 저라면 어떻게 매도하겠습니까? 5,990원. 네. 그죠? 우리 홈쇼핑에서 100원씩 할인해가지고 파는 것처럼 눈속임을 줘가지고 가격이 싸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6,000원이라는 라운드픽의 물량을 다 집어먹는 게 아니에요. 한 주라도 매수해서 딸깍 찍어 놓으면 이 종목 6,000원까지 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찍는 그 심리를 반대로 역이용해서 그 가격을 찍기 위해서는 5,990원의 물량을 먹어야 되니 여기는 다 삼켜주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매도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라운드픽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 라운드픽에 전에서 매도하시는 거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겠죠. 라운드픽의 가격을 넘어간다라는 거 그 물량대를 누군가 소화한다라는 거니까 6,000원이 아니라 6,010원에서 진입한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솔루션은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가격인 5,900원부터 익절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문의를 해주신 HB 지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고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 코너에 지금 계속해서 상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코너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추가적인 상담까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섹터가 너무 많은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오늘 SK하이닉스는 급락을 보여줬죠. 그런데 소보장단으로는 또 마이크론이랑 협업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또 급등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에브리봇은 급락을 했는데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진짜 감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을 하는 것은 매수를 잘했다라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매수를 잘해도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을 이길 수 없으니 네. 매도를 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는 건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실 때 이 뉴스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걱정하는 것, 이거 누군가가 먼저 개입해서 종목을 매집해놓고 뉴스를 띄우는 건 아닌가, 선반영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논외입니다.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견을 한 투자자들이라면 매집할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매집해도 손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의 관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큰 자금을 집어넣는 투자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내일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1%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우리 기술 투자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먼저 견인하는 역할은 했지만 갭을 띄우면서 음봉형의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서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9시 전의 가격과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가격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주거나 네. 오히려 올라갔다면 갤럭시와 SM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 투자와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갤럭시와 SM의 주가만 올라갔느냐? 실질적으로 갤럭시와 SM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이지만 아직까지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때 들어오는 단타쟁이들은 이 미수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수의 시장이 열려 있다라는 건 충분히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그 상승분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내일은 갤럭시와 SM은 오히려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어 주어야 갤럭시와 SM이 오늘 만들어 놨었던 고점을 넘어가면서 전고점까지 바라보고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M보다는 머니트리와 우리 기술 투자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왕 갤럭시와 SM 이야기를 해주신 김에 비트코인 네.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아직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기법 예시 종목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총선을 앞둘 때까지는 아무래도 뒷전으로 좀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것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 심지어 지금은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코인 쪽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자국민들이 많다라는 걸 이미 양당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총선의 재료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다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이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STO 관련주들의 주가는 한 번 더 펌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STO 법제화 공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오늘 좀 들고 오신 예시 종목이 또 갤럭시와 SM이 오늘 상한가를 또 터치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한가를 결국에는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세가 주가가 오늘 유난히 잘 나왔는데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재료들은 또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관련주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 투자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네.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었던 건 K옥션, 서울옥션과 같은 옥션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갤럭시아 SM과 머니트리와 우리기술 투자가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후속주자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지 지금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장주들을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갤럭시아 SM은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착되고 나서 단기간에 올라오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넘어갈 산이 남아 있잖아요. 4,085원이라는 선이 남아 있고 심지어 오늘 토르 신호가 과거에 포착됐었던 그 가격을 넘어가 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격 구간이 지지가 돼야 될 텐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최근에 윗꼬리가 달린 양봉의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의 고점을 내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3,200원 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을 지켜준다면 갤럭시아 SM은 오늘 만들어놨었던 고점을 넘어갈 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그 가격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수급이 쏠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기술 투자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잡아보시는 게 SM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낫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이어 상승해 줄 수 있다면 정말로 $10,000까지 올라간다면 아무리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테마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달에만 4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오늘 개장하자마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높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갤럭시아 SM이 상한가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갤럭시아 SM보다는 우리기술 투자나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살펴보면 좋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또 다른 종목이죠. QRT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QRT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의 협업설 이야기랑 좀 같이 함께 묶이면서 QRT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 아까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급락설이 나왔던 게 HBM3E를 네네. 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발 늦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도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았는데 소부장단으로는 QRT 외에도 급등세 나타났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늦은 것은 맞지만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모두가 아실 겁니다. 개발이 늦었을 뿐 팹리스와 파운드리 쪽으로 바라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리고 지금부터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절대 뒤처지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파로 인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내려오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뭐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다, 그만큼 빠졌다, 지수도 빠지니까 똑같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서 지수가 살아나면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건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는 게 맞겠죠. 12만 원 아래로 내려와줬을 때 그때는 진입관점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상향선을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17만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꽤나 프레셔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 구간이 개인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투자는 조금 보류해 보시고 소부장단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올라와 줬다라는 건 네. 반도체 섹터의 건재함을 나타내주는 지표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꽤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줬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지만 그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보여줬다라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은 건강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은 살아있어서 이 부분은 좀 몸집이 작은 종목들을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거는 시장 대비 좀 선전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밤 갤럭시 링에 대한 그쵸. 내용이 또 나왔잖아요. 하지만
발표는 있었지만 출시는 하반기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은 재료이고 그리고 CXL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해서 만나죠.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서 이것저것 논의를 하겠다라는 네.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오늘 지수가 빠질 때 왜 삼성전자는 지수를 가장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 내려갔느냐. 그걸 봤을 때 오늘 지수의 하락이 왠지 쇼맨십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쇼맨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외국인들의 물량이 결국엔 익절로 차익 실현으로 돌아서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될 경우 일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이미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지켜보자, 관망해보자, 오전에 시장 나타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왜? 모두가 다 기다릴 테니까. 네. 오전장에 섣부르게 진입했다가 휩소 현상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개별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바닥을 디딘 이후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니까 그때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을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과 함께 한 가지 더 아직도 코스피는 2,8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나온 급락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인 QRT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QRT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토르시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물론 토르시노가 포착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네. 꽤나 뭐 연출될 수 있는 효과들이 별로 없었어요. 선들도 많지가 않았었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그 자리가 지지가 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파란색 저항선을 저항을 받으면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형국이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점을 만들었었던 상장되고 나서 만들었었던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방어가 됐었고 그 상황에서 토르시노가 떴었다라는 네. 거.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와 줬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결국엔 자랑인 거죠. 토르시노를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가셔서 차트에 대입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기 위해서 오늘 QRT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은 종목이지만 오늘 시원하게 상승 탄력 나와주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QRT까지 시장 리뷰 전략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언박싱 했었던 종목 중에서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STO 관련된 종목 중에 저희가 언박싱 했었던 IT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오늘 시세를 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윗꼬리랑 아랫꼬리를 차트상에서 좀 빼고 본다면 네. 한 10,000원대에서 11,000원 구간 좀 박스권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시세를 더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STO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세 가지 종목이 메인이다라는 네. 점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IT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빠져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빠져나올 타이밍은 맞는데 말이죠. 왜 IT센을 언급을 드리지 않았냐면 방금 전에 질문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먼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져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 네. 주셨죠. 그러면 갤럭시와 SM과 머니트리와 우리기술 투자를 삼성전자로 보고 IT센을 SK 하이닉스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그릴 수 있는 그림 뭡니까? 갤럭시와 SM, 머니트리, 우리기술 투자가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 그때 IT센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네. 전고점이 되는 13,150원을 시원하게 돌파해 준다면 IT센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을 뚫는 장세가 나타나 주기를 한번 기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대응 전략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안에서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언박싱 했었던 종목이 ITS는 살펴봤고요. 올릭스, 바로 어제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네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들도 시세를 내줬는데 이 종목이 목표가가 21,000원이었고 오늘 수익률로는 한 7%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을까 이 종목은? 자, 올릭스를 제쳐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맞아요. 10%까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펩트론을 하한가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7,000원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왜 입 벌리고 기다렸었느냐? 저점이 21,1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입 벌리고 있었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제약바이오 테마의 종목들의 대부분이 5%에서 10%에서 유지라고 있는데 나 홀로 마이너스 20%가 넘게 하락을 한다? 이거 과잉인데? 낙폭이 좀 많이 심화되어 있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양매도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오늘 하한가를 찍었다가도 갑자기 풀리면서 10% 이상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구나. 낙폭과대 이 종목 안 잡으면 멍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7,000원에 벽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올릭스는 오전부터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인즉 제약바이오 테마 다 내려가는데 올릭스만 올라갔다라는 건 올릭스를 관장하고 있는 세력도 있으며 생각보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같이 봤을 때 올릭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네. 거예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릭스의 주가는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엔 상승을 끝낼 때에는 음봉 형태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하지만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저 PBR과 관련된 실망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네. 잠잠해진다면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들, 항암 관련주, 유전자 관련주, 비만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잡으시는 거 매우 괜찮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릭스 여전히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홀딩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제 저희가 올릭스에 대한 추천을 받았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저 PBR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개장 초에는 올랐다가 음봉 마감했었던 종목들이 많았고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내일 시장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변동성이 나와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여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여력 충분합니다. 올릭스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차트 띄워드리고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오늘 나온 윗꼬리가 긴 음봉의 고점 가격 구간이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위치 중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인즉 무엇이 되느냐? 이 윗꼬리의 고점 가격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들어온다? 수급이 들어올 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이런 올릭스와 비슷한 차트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차라리 지금 진입하시는 게 조금 무섭다면 그 고점보다 한 틱 더 높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 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으셔도 늦지 않는다.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테마는 지수가 내려가면 그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는 추진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테마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 지금 올릭스와 비슷하게 좀 윗꼬리를 단 음봉 전환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 여전히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언박싱 종목들 외에도 다양하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컴퍼니 K라는 종목인데 AI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종목을 또 찾아보니까 NFT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한 종목이거든요. 어떤 재료를 갖고 있을까요? NFT와 관련된 재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거의 보는 게 없다. 맞다요. 왜냐하면 NFT는 1차적으로 시장에서 붐을 일으켰을 때 이미 불씨가 다 꺼졌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NFT 쪽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로 인한 수익의 증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NFT는 현재 아직까지도 잔잔하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미술품들과 관련된 네.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아직은 그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의 구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NFT라는 사업군만 봤을 때에는 시기가 일렀고 아직도 그 시기를 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O라는 건 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K는 한 가지만 최근에 AI 특화 기업의 업스테이지가 있었죠. 시리즈 A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LG전자 업스테이지 온디바이스 AI 사업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수의 만기 펀드 회수를 본격화하면서 컴퍼니 K가 이제는 수확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4년의 실적은 2023년까지의 실적과는 조금 다르게 네. 꽤나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셨을 때 고점을 찍었었던 12,750원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고점을 낮추는 형상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왠지 한 30% 정도 수익을 만들어 보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00일 차트로 봤을 때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형광색 빛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이때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4,305원이라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죽어들었을 때, 숨이 잠잠해졌을 때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느냐?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 드릴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컴퍼니 K는 설명을 안 드렸었던 거고 지금 이 자리는 왜 괜찮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드릴 수 있는 가격은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가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죠. 지금 6,660원이라는 가격인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제가 익절을 할 때 저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진입하실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더러 오늘 3%가 안 되는 하락을 보여줬다라면 시장에서도 크게 효용 가치가 없었다, 관심은 없었다. 다만 관심을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이 뒤에서 장전하고 있으니 그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우리는 같이 익절해보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컴퍼니 K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언제 이 종목이 확 튀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당장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네, 당장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보다는 오히려 수급의 형태가 양호해질 때 세력들 입장에서도
내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도화지의 하락 추세도 이쁘게 그림을 그려야 이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으니까 오히려 변동성을 크게 나타냈을 때 이 종목은 바닥이 이 정도로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면서 주가를 올릴 거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쁘게 하락하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는 컴퍼니 K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의 매수 전략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 컴퍼니 K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시다면 옆에 보이는 잠시 뒤에 띄워드릴게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내일은 중요한 이벤트를 또 들고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이랑 메타의 CEO가 만나잖아요, 오전에. 내일 그래서 오전에 튀는 종목,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오전장에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오히려 만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기보다는 만나고 나서 나오는 내용들의 귀추가 주목될 텐데 저는 AI 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저커버그가 늦었어요. 지금 페이스북과 메타,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다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다들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만들었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소라가 큰 폭으로 흥행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월드라는 코인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주자로서 따라가려고 할 때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방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AI와 온디바이스 쪽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만남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눈여겨보시는 섹터는 AI 쪽이랑 온디바이스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칩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 PB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제로 소멸이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너무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차라리 정부가 표창장을 주면 그 표창장 뒷면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증여입니다. 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너무 큰 세금의 압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여세 60%가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CEO를 영입해서라도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표창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세제 혜택과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나와준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표창장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손들고 나설 텐데 지금 이 정도로는 저라도 저 PBR 관련돼서 굳이 표창장 하나 받자고 우리가 그 큰 메리트를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집과 기관들의 매집이 끊이질 않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는 것과 우리들은 그 승산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옳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에 대한 질문도 드렸는데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들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남겨주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넘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